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광주 전남 섬마을 식수난이 심각합니다. 대구시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번영회 및 대관령 두맥길이 제1회 대관령 포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일문구 의사 추모식이 완주군 비봉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신안소방서가 전남 22개 시군 중 19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유차는 한때 저렴한 운용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경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고 경유차를 찾는 고객들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에 경유차가 빼곡합니다. 중고차 매물의 30%를 차지하는 경유차는 값싼 연료비로 인기였지만 최근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매물량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기름을 넣었을 때 효율이 디젤이 훨씬 높다 보니까 디젤을 쓰셨는데 지금은 디젤 값이 가솔린 값을 넘어서서 효율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유류값이 오르면서 디젤차에 대한 그 선호도가 좀 더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지난 6월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한 이후 역전폭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주유소의 평균 경유값은 휘발유값보다 리터당 200원 이상 높습니다. 유럽의 경유차 이용 감소로 경유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경유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유값이 고공행진을 보이자 기존 경유차를 처분하고 휘발유차를 사려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유 타고 있는데 지금 휘발유 값이 더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차로 지금 바꿀까 싶어가지고. 한때 휘발유보다 저렴한 가격과 열효율이 높아 인기를 끌었던 경유차.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경유 가격이 경유차의 선택과 유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약한 빗줄기가 이어졌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섬마을 식수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대부분 섬으로 구성된 신안 지역의 문제가 큰데요. 이번 가뭄을 맞아 농업용수와 지하수를 끌어오는 등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신안 암태도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곡 수원지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저수율은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식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인근 저수지 두 곳에서 하루 600톤의 농업 용수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2.8개월치에 머물렀던 급수율은 11개월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농업 용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고 1단계로 지금 2단계로는 그 인근에 있는 저수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안 자운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수원지 저수율이 지난 5월 20%까지 떨어지자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해 4개의 관정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연초에 2대의 관정을 설치했고 주민들에게 2대를 빌렸습니다. 현재는 저수율이 31%로 상승했고 2.5개월에 머물렀던 급수 가능일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1000톤씩 용수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무강우시 21개월 정도는 지금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가뭄 발생이 우려되자 신안군은 올해 초 4단계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농업용수 펌프 설치 등 대체 수원을 개발해 수돗물 비상 공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제한급수나 어떤 단수나 그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다. 섬마을로 구성돼 식수 공급에 취약한 신안군. 농업용수와 지하수까지 끌어오는 등 가뭄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제6차 현장구청장실이 지난 4일 합정동 모아타운과 마포중앙도서관,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그리고 선영의 숲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구 관계자 27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합정동 모아타운에서는 모아타운 재척과 편입 요청에 대한 주민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임대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를 방문해 문화공간, 창작공간, 지원공간, 업무공간 등의 주요 시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의선 선형해숲 3단계 조성 예정 구간을 방문해 공사 착공 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구청 업무를 좀 더 실질적으로 기획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축구 팬분들이 올겨울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초등학생 중 축구에 대한 꿈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2023년 마포구 어린이 축구교실에서 함께 뛸 신규 선수를 모집한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 안내합니다. 2023년 마포구 어린이 축구교실에 신규 선수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에서 5학년 초등학생이 모집 대상입니다. 선발 인원은 학년별 10명씩 총 30명으로 실기 테스트 시험을 거쳐 선발됩니다. 선발된 인원은 내년부터 매주 수, 토, 일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 난지천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양질의 축구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 기회가 제공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국방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방위산업 관련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시가 국방산업 관련 산학연구관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대전의 강점이자 미래전략산업인 방위산업 관련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 간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방위사업청의 정부 방위사업 정책과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한 소개, 육군 군수사령부의 군부품 국산화 사업 절차와 개발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으로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국방혁신도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대덕특구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첨단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중소기업 정책 대표 브랜드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중소기업 정책 대표 브랜드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 주력 산업 생태계와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앵커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수송기기 기계소재부품 산업과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산업,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산업 분야 총 7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최대 6년간의 1차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개발 과제 기획과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고 2차 연도부터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번영회 및 대관령 두매길은 강원도 특별자치도시대의 대관령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회 대관령 포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올림픽 유산 사업을 확대 계승하고 울창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대관령을 힐링과 휴양의 산악 관광도시로 이끌고자 마련됐습니다. 또한 한때 고랭지 농업을 통해 전국 제1의 고소득 농촌을 일구었던 지역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대관령 지역의 발전 방안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찾아가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럼을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상품화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1층 민원실 내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조성해 민원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층 민원실에 위치한 허가 민원과와 토지재산과는
인허가 등 개인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고 다소 소란스러운 공간인데요. 군은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에게는 편안한 대기 환경을 제공하고 민원실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와 의회의장, 대한체육회 등으로 이뤄진 충청권 공동대표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적극적인 대회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표단은 10만인 서명부 등 국민의 뜨거운 유치 열망이 집행위원들의 지지표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4개 시도지사는 개최지 발표 후 현장에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단과 개최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도민께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이크파크와 K컬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국제규격의 체조경기장을 청주시 일원에 건립하고 청주 종합운동장과 호암체육관 등 기존 체육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특수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에 전국 최초 통합된 119 특수대응단 신청사를 준공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청사에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습니다. 119 특수대응단은 2013년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119 특수구조단으로 창설돼 경북소방본부 내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난 7월 1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일원의 통합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특히 대구, 의성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됐던 자원들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도내에 집중된 원자력 시설 및 유해 화학 사고, 대형 산불, 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특수재난 사고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철우 경상북도도지사는 앞으로 특수재난 사고는 현장 대응 중심기관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기대한다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구에서 올해 지역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5명에게 최고장인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최고장인 선정은 지난 5월 선정계획 공고 후 9개 직종 10명이 신청했으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9월 21일 최종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타 시도의 대학 교수와 대한민국 명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진행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최고장인은 공예, 건축, 기계 등 전통과 현대기술 전반에 활동하며 우리 산업 발전에 공헌해왔다며 최고장인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후배 기술자 양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한 집안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을 기념하는 일문구 의사 추모식이 완주군 비봉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한 집안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을 기념하는 일문구의사 추모식이 17일 오후 완주군 비봉면 비봉공원에서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선양사업회 이사장인 유희태 완주군수와 선화명 완주군의회 의장, 최정길 전북 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렸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수에 취임한 첫 추모회를 열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롭다며 독립운동가들의 위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강점기에 한 집안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식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계승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유 군수는 일제강점기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가 9명을 배출한 가문의 후손으로 지난 2009년에 발족한 일문구의사 선영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그동안 구의사들이 건국훈장, 애국애족장을 수여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추모식 행사에서 민들레 포럼과 공동 로터리 클럽의 공동 주관으로 군 지역 내 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현장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였는데요. 예산 240억 원을 들여 개통한 광주의 한 지하차도도 소방차가 드나들 수 없어 재난안전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개통 1년째, 행정기관은 겁에 질린 주민 아우성을 여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광주 소촌 건널목 지하차도입니다. 국토교통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을 위해 차도 높이는 4.5m를 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4.2m, 소형 차도로는 3m까지 낮출 수 있는데 이 모든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지하차도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은 약 3,000세대. 재난 상황이 발생할까 1년 넘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불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바로 1분이면 들어올 거리를 지금 돌아서 들어오면 5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이면 막 가슴이 절렁절렁해요. 소방서와 함께 재난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지하차도가 위치한 신촌동 일대까지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분. 지하차도를 드나들 수 없어 먼 길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종전 출동 시간보다 2배나 더 소요되는 겁니다. 대략 저희는 한 10분 좀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돌아가지 않으면 5분 안쪽에는 관할은 저희지만은 저희 월곡 119 안전센터에서 먼저 도착을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예산 24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12년째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차가 지나다니기에는 낮은 높이기는 해요. 그 현장 여건상 도로랑 철로 사이 거리가 낮다 보니까 이 높이로 할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짓겠다며 구청이 나섰지만 이마저도 시비 지원이 부족해 2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비를 받고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구비 2억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1억 확보 대책이 좀 어려워서 빨리 공사를 끝낼 필요가 있는데 완료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렵습니다. 혈세 240억 원을 쏟아붓고도 안전에는 예산을 아끼는 행정으로 인해 멀쩡했던 도로가 재난 취약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KBC가 이번에 실시한 지역 국회의원 18명에 대한 의정평가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전반을 빅데이터와 여론조사를 통해 분석했는데요. 지역민들과 정치평론가들은 전국 언론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시도였다는 평가를 보였습니다. 정치권에 대해 선거 때만 나타나는 정치인들. 민주당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려왔던 지역민들은 이번 의정평가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해놓고도 주권에 걸맞는 보상이라든지 바람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말 못하고 그냥 표출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군중 집회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중앙평가가 있으면 그런 것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여야 정치권에서도 빅데이터와 여론조사에 기반을 둔 평가가 지역의 정치인들을 자극해 분발케 할 수 있다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상당히 자극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주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일꾼들을 평가한다. 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의정평가는 시민단체나 국회, 일부 언론에서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것은 광주 전남에서는 KBC가 최초인 것은 물론 국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좀 발표하고 조사한 사례가 이제 처음인데 이게 좀 문화가 자리 잡으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정당 공천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광주 전남 시군구 단체장 27명과 지방의회대에 역량평가를 실시한 KBC는 총선 1년을 앞둔 내년에도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벽에 금은방을 털고 달아났던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잠긴 문을 열고 진열장에서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47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배회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커다란 망치를 꺼내듭니다. 잠겨있던 상가의 유리문을 수차례 내려치자 문이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곧장 진열대로 뛰어간 남성은 유리를 깨부순 뒤 진열된 금품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돌아서다 다시 뒤돌아 금품을 마저 챙기는 여유마저 보입니다. 물건을 다 훔치고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47초. 보안업체가 곧바로 출동했지만 이미 이들은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새벽 광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 등 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범행 일주일 전에 현장을 찾아 실제로 망치로 문을 두드려보는 등 예행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금은방에 손님인 척 찾아가 비싼 물건이 어떤 건지 미리 파악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18금으로 1,000만 원 값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담하다가 전화도 오고 밖에 쳐다보고 막 불안해하는 거야. 좀 불안하다 쟤는.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도 조심하라. 하지만 이들이 범행에 사용해 수배가 내려진 차량을 다른 후배들이 빌려 타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결국 덜미가 잡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숨긴 귀금속의 행방을 찾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안소방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9번째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 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소방서 상황실에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안소방서 상황실의 고준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불이 나는데요. 곧이어 대원들에게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신안소방서가 전남의 시군 22곳 중 19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원 159명에 소방차 47대 등을 갖췄습니다. 안전센터 2곳과 지역대 7곳이 관내를 거미줄처럼 연결해 응급 대응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 소방서의 지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안 소방서 자체 인력과 장비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신안의 구조 구급 활동은 인근 목포 소방서가 담당해 왔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각종 사고에 대응이 지체돼 인명과 재산 보호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신안 소방서 개청으로 주민들은 이제서야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걸리거든. 119 구급차가. 여기서는 바로 하면은 15분, 10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주민 3만 8천 명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게 될 신안 소방서. 앞으로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섬의 재난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2년도 제17기 농업인 대학 졸업식이 열려 총 47명이 졸업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제17기 농업인 대학은 농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한 전문 교육 등을 포함해 총 25회 100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여수시 농업인 대학은 2006년에 개교해 지난 17년 동안 총 1,1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의정부 법원은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에서 개물림 사고로 50대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견 견주이자 개농장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 구형 5년형이 무색한 가벼운 처벌이지만 개에게 책임을 씌워 죽이고 끝내려는 시도를 뒤집고 유죄를 입증하고 개물림 사고 유발 개농장주에게 내려진 최초의 실형 유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개농장을 방치해온 남양주시와 일부 언론은 주인 없는 떠돌이 방치견,
소위 들깨의 소행으로 몰아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가려 했습니다. 비극적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는 말 못하는 동물에게 책임을 부과해 문제를 봉합하려 하지 말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